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양자 칩인 마요라나 1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약간 치킨 마요 같은 이름이 생각나는데, 마요라나 1이란 이름은 마요라나 페르미온이라는 특이한 입자라는 거에서 따왔어요. 자, 이 마요라나 페르미온이라는 입자는 상당히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들은 대부분 반대되는 반물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와 양전자, 이 둘은 쌍소멸 현상, 전자와 양전자가 충돌해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마선 또는 다른 입자를 만드는데, 그런데 이 마요나라 페르미온 같은 경우는 반물질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입자가 동시에 자기 자신의 반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전자인데 동시에 양전자의 성질도 가지는 거예요. 자, 일단 설명부터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게 워낙 직관적이지 않은 게 또 양자 역학이다 보니까 그냥 저희 같은 일반인은 그냥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이 마요라나 페르미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위상적 큐비트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양자 컴퓨터들과 크게 차별화됩니다. 여기서도 위상적 큐비트가 뭐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자, 이것도 정말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 토폴로지, 그러니까 위상수학에서부터 위상 부도체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이 위상적 큐비트 방식은 엄청나게 안정적입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다른 양자 컴퓨터들은 초전도 큐비트 방식을 이용해요. 자, 초전도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온도를 엄청나게 낮춰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큐비트가 오류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방식들, 초전도 큐비트 방식은 온도 변화와 외부 환경에 매우 취약하지만, 이 마요라나를 이용한 위상적 큐비트 방식은 오류율이 상당히 낮고 안정적이었어요. 사실 이게 발견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거든요. 이거 뭐 되니 안 되니 이런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마요라나 페르미온이라는 입자를 이용해서 이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데, 이 칩을 만드는 데까지 왔다는 겁니다. 결국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연구로 주목받는 점은 양자 컴퓨팅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뭐였습니까? 이 큐비트가 불안정하다였다는 건데, 새로운 입자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이 큐비트라는 거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구현해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양자 컴퓨터들은 약간 상상 속의 동물이었다면 이제 조금 더 실용적인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습니다. 자, 왜냐? 현재 이 마요라나 1이라는 칩은 단일 칩에 위상 큐비트 8개를 탑재했다고요. 이 8개라는 수치가 물론 뭐 대단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제대로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동작을 하려면 대략 100만 개 정도 큐비트가 직접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방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략 100만 개 정도가 돼야지 이게 좀 제대로 상용화할 수 있다, 여기서 애플리케이션을 돌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연구는 대단한 방법을 발견했지만 아직 상용화까지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젠슨왕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는 한 20년 걸릴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저도 여기에 상당히 좀 동의하는 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자 칩은 짧으면 5년 이내도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다. 2030년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자 컴퓨팅 칩을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서비스로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부사장님께서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구글도 이제 윌로우라는 칩을 공개를 했잖아요. 105개의 큐비트가 탑재됐고, 보통 큐비트 수가 증가하면 오류율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얘는 반대로 오류율이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좀 독특한 패러다임을 갖고 나왔는데, 이것도 과연 실전적인 사용이 가능하냐, 확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상용화까지는 많이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거는 사실 구글의 윌로우뿐만 아니라 IBM, 아이온큐, 기타 양자 컴퓨팅의 모든 문제 같아요. 제가 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영상을 안 올렸어요? 제가 지금 2년 동안 하면서 거의 한두 개밖에 안 올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이 양자 역학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론 저도 이론적인 거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대체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물론 이건 학문의 고유한 성질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정말 어려운 학문인 것도 맞고, 그걸 이용한 양자 컴퓨터는 당연히 더 어려운 내용이겠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떠들든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여기 내용에서 반박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모르니까.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건 소수의 과학 저널 정도뿐인데, 이거마저도 진짜 저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기술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다, 나는 이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얼마든지 이 양자 컴퓨터 회사들에 투자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쉽사리 투자를 안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물론 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 비즈니스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비즈니스가 이해 안 돼도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재무제표에 있는 신뢰성 있는 숫자니까요. 솔직히 비즈니스 하나도 이해를 못했다. 그래도 저는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만 보면 이 기업을 투자를 해야지 말아야지라는 최소한의 판단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양자 컴퓨터 주식들만 봤을 때는 절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재무제표를 갖고 있어요. 물론 이건 다른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스타트업들은 제가 비즈니스 상에서 이해가 돼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거고 확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돈은 어떻게 벌 것이다, 성장은 어떻게 할 것이다가 이해가 되는데 이 양자는 이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투자해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냥 오르니까 양자 컴퓨터가 좋대 이런 말만 듣고 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그런데 제가 양자 컴퓨터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연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개고 아주 유망한 섹터인 건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당장 내 돈을 태워라 라고 말하는 건 조금은 무책임하지 않나. 물론 제가 뭘 모르고 하는 말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비즈니스나 기술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분이겠죠. 당연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까지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라면 아예 그냥 진로를 그쪽으로 트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테크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테크남이었습니다.